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며칠간 강추위가 계속됐다가 오늘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야말로 봄의 길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우리가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봄 앞두고 꽃샘추위가 기승 부린다고 하잖아요. 예.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극장도 아직 어떤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롭고 유서 깊은 로맨스 영화가 극장가에 일단 찾아왔어요. 이 영화를 맞이한 김에 봄을 좀 기다리면서 로맨스 영화 2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럼 봄은 로맨스의 계절이다. 이걸.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유서 깊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어떤 영화길래 유서 깊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목을 들으시면 아하 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2월 23일 극장에서 조 라이트 감독의 시라노가 개봉을 했어요. 네. 이 작품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원작 희곡이 나온 뒤로 굉장히 많은 영화, 드라마, 뭐 뮤지컬, 연극 진짜 많은 네. 작품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서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 시대극 좀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일단 뭐 너무 좋아하시는 작품이죠. 러브 액츄얼리나 어바웃 타임을 만든 영국의 로맨스 명가입니다. 워킹 타이틀이 제작을 했고요. 네. 또 오만과 편견, 어톤먼트 같은 정말 아름다운 시대극을 만들었던 조 라이트 감독이 그야말로 타임리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맨스 시라노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데. 예, 이 시라노는 뭐 한국 영화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작품도 있어서 꽤 된 영화 예, 그건 아니에요? 2010년에 예. 한국에서 개봉했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국경이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되게 새롭게 해석되는 작품이었거든요. 소위 연애 편지 대신 써주는 시인의 이야기잖아요. 원작 희곡 시라노는 이제 17세기 실존했던 인물 그 작가인 시라노라는 인물을 배경으로 그 주인공으로 해서 그 코가 너무 크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네. 자기 짝사랑은 고백을 못하고 네. 아름다운 필체로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써주는 이 시라노가 우연히 이제 자신에게 대필 편지를 부탁한 미남자의 사랑이 바로 자기가 평생 동안 짝사랑했던 그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번에 만든 조 라이트 감독의 시라노도 거의 뭐 줄거리는 원작 희곡이랑 같아요. 주인공은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명의 남자는 싸워서 쓰러뜨릴 용기와 힘이 있지만 정말 평생 사랑해온 그녀에게 도저히 사랑 고백은 못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의 큐피트로 살고 있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찾는 이 록산이라는 그 주인공 앞에서는 그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크리스티앙이라는 아름다운 남자가 나타나고 록산과 크리스티앙이 사랑에 빠졌는데 가운데서 이제 시라노가 큐피트 노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의 짝대기가 이제 꼬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자기가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감성으로 써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굉장히 희한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나의 분신? 그렇죠. 분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분신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상대편에 네.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은 그 분신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네. 참 그동안에 이제 영화나 연극, 뮤지컬로 많이 이제 상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무대에 네. 올랐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시라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 조 라이트라는 감독의 연출력 이게 첫 번째 차별점을 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톤먼트라는 작품, 예, 속죄라는 소설을 옮긴 이 작품도
정말 미장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대극을 만들려면 그 시대의 사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조라이트 감독이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네. 비주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라노라는 인물 자체를 굉장히 재해석을 훌륭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배우를 누가 맡았냐면 네. 왕좌의 게임 좋아하시죠? 네네.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 못 태어나오죠. 하더라고요. 이 왕좌의 게임에서 티리온 라니스터 역할을 맡았던 피터 딩클리지 배우가 시라노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132cm의 정말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가진 배우잖아요. 네. 이 배우가 이제 새롭게 시라노라는 인물을 연기하게 되면서 저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컬러 자체가 굉장히 되게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의 그 어떤 작품의 분위기가 확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시라노 콤플렉스는 큰 코라고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재해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예, 저는 조라이트 감독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시라노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가 늘 상상을 하면 예. 이 분장실에서 배우의 코에 네. 큰 이 가짜 코를 붙이고 예. 또 그 연기가 끝나면 그 코를 떼어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약간 저건 좀 거짓이 아닌 것 같다.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됐냐면 에리카 슈미트라는 그 작가가 각색한 뮤지컬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피터 딩클리지였어요. 시라노의 주인공이. 네. 근데 여기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게 이 에리카 슈미트도 이 작품을 뮤지컬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막 각색을 하고 시라노의 어떤 그 현실적인 고통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폄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에리카 슈미트 이 작가의 남편이 바로 피터 딩클리지예요. 네. 남편이 어느 날 대본을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서 시라노의 어떤 대사를 딱 읽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라노는 피터 딩클리지가 연기를 했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 작품을 뮤지컬로 먼저 올렸고 예. 그 작품을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이제 조라이트 감독도 그러면 이 작품 자체를 아예 뮤지컬 영화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은 뮤지컬 영화를 그대로 갖고 왔으면 영화에서 노래도 부르고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예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촬영 현장에서 직접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촬영하는 이 라이브 방식이 있고 네. 연기를 한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따로 녹음을 하는 방식이 네네.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은 정말 용기 백배하게도 라이브 방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갈 텐데. 맞아요. 근데 조라이트 감독은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지만 가장 격렬하고 그 미세한 떨림들이 있는 진짜 연기를 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맘마미아나 뭐 이런 거는 네. 그 실제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해서 예,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배우들이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한 재미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이 작품은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예. 이미 뮤지컬을 통해서 노래 실력이 검증된 배우들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라이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끔은 목소리가 소위 이게 좀 갈라지기도 하고 예. 호흡이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야말로 그게 생생한 감정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 배우를 정말 좋아해요. 왕좌의 게임의 라니스터 중에서도 최고인 네. 피터 딩클리지 배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배우 목소리가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굉장히 저음의 바리톤인데 네네. 그 바리톤이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고
그 영혼을 노래한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 안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감정들이 막 다가오는 이게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소위 필이 있는 노래가 네. 진짜 어려운데 역시 배우들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판본의 시라노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은 피터 딩클리지의 노래를 감상하시기 위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보실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뭐 경연 같은 거 벌이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불렀던 소리를 다 닦아가지고 그쵸. 다시 입혀가지고 그렇죠. TV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영화에서 실제로 이런 걸 한다는 건 참 지금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네.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다 이런 되게 생각이 큰 드네요. 도전인 것 같고 저는 조라이트 감독이 그래서 그냥 영리하구나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실패하는 사랑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매끈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프고 처절한 이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데는 오히려 약간의 그런 흔들림들이 더 깊은 공명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연출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플롯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 흐름은 굉장히 단순한 그쵸. 흐름인데 네, 그게 사람을 애를 태우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10년 전쯤에 썸 타던 분과 본 영화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인데 엔딩이 원하던 결말이 아니어서 그런가 썸만 타다 끝났네요.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는데요. 시라노를 재해석한 로맨스 영화. 그렇죠. 예, 시라노 제가- 연애 조작단. 네. 예, 맞추셨어요.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그 프랑스의 희곡을 한국식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굉장히 이 작품도 호평 받았던 작품이에요. 네. 시라노 연애 조작단 김현석 감독이 연출한 2010년 영화죠. 뭐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께는 좀 아쉽지만 네. 이 작품 자체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결말로 엔딩을 맺기는 영화를 조금 잘못 고르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아니 하는데 배우들은 너무 풋풋한 배우들이었어요. 너무 예쁘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다 뭐 결혼하고 아이의 네. 엄마가 되기도 중년이 하고. 되셨지만 예, 예. 네. 그 당시에는 정말 20대 풋풋한 얼굴들이 나와서 연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제목처럼 이 작품은 아예 시라노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네. 예,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의 연애를 이제 코칭해주는 이렇게 좀 등 떠밀어서 성공하게 해주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큐피트들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대놓고 무슨 그렇죠. 매칭 앱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뒤에서 몰래 그렇죠. 몰래 숨어서 숨어서 이렇게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하나하나 인연의 고리를 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에이전시의 신조가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예. 요즘 국정원도 안 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지만 늘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 안에서도 이제 그 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던 이 에이전시 대표가 예. 병훈이라는 대표가 어느 날 이제 의뢰를 받아요. 너무 헌칠하고 너무 훌륭한데 짝사랑이 될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한 남자의 요청을 받는데 그 상대 병원 배우가 엄태웅 배우였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딱 받은 얼굴 의뢰자가 사랑에 빠진 여인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제 네. 낯빛이 되게 어두워집니다. 왜요?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 의뢰인가. 예. 그러니까 이 주인공 병훈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희곡 속 시라노의 위치에 처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김현석 감독이 사실은 굉장히 뭐 광식이 동생 광태라든지 뭐 YMCA 야구단 뭐 이런 작품들 만들면서 소위 당시에 한국 로맨스 영화의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감독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들이 모두 다 멀쩡하고 훌륭한데 자기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는 되게 수줍은 남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로맨스 영화들은 대부분 네. 남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구애를 하거나 네. 정말 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돌격하는 이런 스타일의 멜로 영화들이 많았어요. 네. 그게 좀 당연한 어떤 성역할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김현석 감독이 만든 작품들 안에는 이렇게 마음앓이 하는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어요. 평범하고 좀 소심하고 어디에 가서 막 자기 주장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근데 이 작품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감을 남성 관객들한테 받았거든요. 아, 나도 저래, 나도 저래.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너무 남자 주인공을 막 히어로나 영웅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소심인 멜로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을 그려내기 시작한 감독님이에요. 시라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관객들한테도. 그래서 요 얘기를 저는 감독님이 그 하셨던 걸 좀 적어왔는데 네. 사랑을 모르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그걸로 먹고 사는 남자. 그리고 사랑을 너무 알지만 표현할 줄 모르는 남자. 네. 이 두 사람이 자기 작품의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배우들 우리가 한번 꼽아보죠. 엄태영 네. 배우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배우가 최다니엘 배우가 최다니엘 나왔었죠. 배우 이 두 사람이 그럼 여배우는 있었죠. 누구예요? 여배우는 이민정 배우가 예. 이제 그 시라노 영화 속 시라노의 짝사랑을 네. 받았던 희중이라는 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박신혜 배우가 이제 엄태웅 배우와 함께 이병훈이라는 인물과 함께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작전 요원이었던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명의 여쭤봤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박신혜, 이민정 배우 앞에서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때는 왠지 더더욱 자신 없어질 것 풋풋하고.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약간 그 남자들이 사랑했던 내 기억 속의 여자친구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이 연애와 사랑 이야기는 뭐 네. 시대불문 뭐 인류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 주제는 네. 뭐 로맨스 요즘엔 로맨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영화는 요새 없죠? 예, 영화가 로맨스 영화가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쉽겠는데. 네, 로맨스의 종말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정도이기는 한데 뭐 네. 극장이나 영화 산업계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로맨스 장르들을 참 잘 만들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극장에서는 또 TV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이제 그 계산적으로 소위 손익분기점 같은 걸 넘기가 쉽지 않고 왜냐면 멜로 영화는 어쨌든 스타 배우를 좀 보는 스타 파워가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굉장히 흥행한 멜로 영화들이 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투자가 쉽지 않기도 하고 아니 드라마는 멜로 드라마 많이 인기 예, 끌고 있잖아요. 사극도 그렇고 사랑 지금 예 멜로 사랑 드라마 그리고 너무 많죠. 뭐 예. 이런 것도 역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네. 그래서 극장은 좀 그것 때문에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 가뭄을 앓고 있기는 한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막 멜로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제 로맨스 영화들 이런 시대극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라이트 감독도 그렇고 이 영화를 다 만든 사람들이 이 시라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굉장히 깊은 공감이나 연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시라노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거든요. 네네. 이게 원래는 이제 1897년에 쓴 그러니까 200년 전이네요. 예. 에드몽 로스탕이 쓴 이 희곡에서 이제 계속 변주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되게 똑같아요. 삼각관계고 한 사람은 자기 사랑을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네. 법을 모르고 네. 근데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또 이 시라노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시인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을 따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200년 넘게 보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 마음을 밖으로 내놓는 건 여전히 이 천지개벽할 IT 시대에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SNS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근데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하라고 한 번은 말해라. 그게 당신의 사랑이 후회 없는 가장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막 사랑 시작하는 사람한테 네. 아주 유효한 얘기일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십시오. 네. 얘기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는 건 사랑의 초입도 힘들고 사랑의 진행 중도 힘들고 네. 결말은 더 힘들고 사랑은 역시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랑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운 주제네요. 아 근데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또 너무 싱거우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